요즘 트로트판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대형 이슈 중에 하나. 서혜진 PD와 크레아 스튜디오가 제작하는 가왕쇼, 추가적인 또 취재 내용, 분석 사항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또 오랜만에 비니의 서양 관련 또 중요한 내용 분석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뭐 이미 그 일정이 변경된 것도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6월 23일 날 애초에 첫 녹화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걸로 그렇게 됐는데, 요게 연기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걸 또 조금 뭐라고 할까요? 약간 소문이다 보니까 이게 과장된 측면이 있어요. 무기한 연기됐다. 가왕쇼 촬영이 첫 녹화가. 근데 그건 아닙니다. 네, 이미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조금 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자, 지금 요 내용이요. 여기 큰 글씨로 써져 있는 요 내용이 가왕쇼에 출연하는 한 여가수의 공식 팬카페 공지글로 올라온 걸 제가 그대로 옮겨 놓은 겁니다. 뭐 그 가수가 누구냐? 요건 중요한 게 아니죠. 그 공식 팬카페에 이제 올라와 있는 글을 뭐 여기 출연하는 여가수가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대로 옮겨왔으니까 공식 공지가 맞는 거고,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애초에 6월 23일 첫 녹화가 예정되었던 가왕쇼 촬영이 연기된 이유는 안전상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연기가 되었습니다. 출연 아티스트, 출연 가수 및 관객분들의 안전. 여기서 관객분들은 뭐 그 지역 주민분들이실 수도 있겠지만 1차적으로는 이 출연하는 가수 아티스트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오신 팬분들, 팬덤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안전을 최우선 고려해서 추후 별도 일정 공개 없이 진행. 이제 추후에는 뭐 언론사에 보도하는 것은 뭐 당연히 아니고요. 요번처럼 각 팬덤분들에게 팬카페에 알려드리는 것까지도 안 하고 그냥 100% 비공개로 진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게릴라 콘서트네요. 그럼 왜 이렇게 연기가 됐냐? 무슨 제작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 공지글에 보면은 저는 충분히 납득이 돼요. 뭐냐? 이게 게릴라 콘서트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여기 보시면 녹화 장소가 가평군 일대예요. 뭐 남이섬에서도 하고 가평역, 뭐 수상 레저 시설 빠지라고 하는데 버스터미널 뭐 이런 데서 게릴라 콘서트로 합니다. 이렇게 게릴라 콘서트로 하게 되면, 그렇죠, 전문적인 공연장, 콘서트장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제작진이 어느 정도 인원들을 통제한다고 하더라도 전문 안전요원까지 배치하기는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전문 공연장도 아니고 또 안전요원들을 많이 배치시킬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제작진이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의 많은 관객들이 그런 일종의 뭐 그냥 밖에잖아요. 밖에 뭐 야외 무대일 수도 있고, 그나마 야외 무대도 없는 곳은 이렇게 간편하게 특설 무대를 설치해서 그 앞에 그냥 335 모이셔가지고 그 게릴라 콘서트를 보시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안전의 요소를 담보하고 책임질 수 있는 시설이 아닌 곳에서 게릴라식으로 진행하는 콘서트인데, 거기에 그렇죠, 이 팬덤 분들이 많이 오시면 방송 그림은 잘 나오겠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죠. 만약에 안전사고라도 발생을 하면 가왕쇼는 그 프로그램 자체가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없어야 돼. 이게 제작진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무엇보다도. 통제가 안 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아예 이 제작 시스템 자체를 바꿔버리고 100% 비공개로, 그냥 현장에서 어떻게 관객들을 그럼 모집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현장에서 그냥 그야말로 예전에 게릴라 콘서트 그 MBC에서 했었나요? 했던 것처럼 가수들이 돌아다니면서 저희 몇 시간 후에 하니까 오세요. 그 거의 뭐
그 지역 현장 주민들만 오시는 게 되겠죠. 아무래도 그러면은 팬덤분들이 오시는 것보단 관객들의 인원수가 적어질 수 있지만 차라리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보다 그게 낫다라고 제작진들은 판단한 겁니다. 저도 그 생각, 그 판단이 옳다고 생각돼요. 뭐 팬덤분들은 아쉬우시겠지만 이 가수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조금 그 아쉬움을 참으셔야 되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 정말로 안전사고는 절대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바뀐 것이기 때문에 무슨 제작상의 어려움이 있거나 그래서 바뀐 게 아니라 그래서 추후 일정은 공개 없이 진행을 한다. 제 생각에는요. 6월 23일 날은 안 할 겁니다, 당연히. 그러면 뭐 6월 23일 날 안 하고 뭐 7월 달로 7월 뭐 한 뭐 중순 이후로 넘어가고 첫 녹화가 그렇게는 절대 안 될 것 같고 끼케야 6월 23일이 아닌 그 다음 날 며칠 상간의 녹화를 할 거라고 봅니다. 최소한 6월 안에는 첫 녹화가 진행이 될 텐데 물론 비공개로 진행이 되겠죠. 예, 그 이유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원래 첫 녹화가 6월 23일이었고요. 그리고 아름아름 이제 팬카페들 사이에서 퍼지는 소문이죠. 뭐 언론사에 직접 보도가 된 우리가 팩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공식 크레아 스튜디오의 발표는 아니니까 7월 말 구체적인 날짜도 사실 공지가 좀 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이제 제가 뭐 어차피 첫 녹화일도 변경이 됐으니까 뭐 날짜까지는 안 적었습니다. 대략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7월 말로 첫 방송이 예정이 돼서 티빙을 통해서 이제 스트리밍 되는 거죠. 근데 요 일정은 많이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요게 이제 3개월 기간 동안에 진행이 되는 거예요. 뭐 매주 한 회차씩 티빙에 업로드가 뭐 수요일이면 수요일 날 이렇게 될 수 있겠죠. 3개월 동안 그게 쭉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3개월 7월 말부터 한다 그러면 7월 말 8월 말 한 달, 9월 말 두 달, 10월 말까지 대략 10월 말 뭐 11월 초 요렇게까지 해서 3개월 요 가왕쇼 방송이 전국을 누비면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게 11월 뭐 예를 들면은 중순 이후로 막 이게 늘어져 버린다. 가왕쇼 마지막 회가. 그렇게 되면 제작진에게 난감한 일이 발생합니다. 왜 그러냐? 기사에 발표가 된 것을 보면은 서희진 PD와 크레아 스튜디오가 가왕쇼뿐만이 아니죠. 현역 가왕4도 제작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예, 어느 방송사에서 정확히 언제 첫 방송을 할지까지는 기사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아직. 그렇지만 올 연말이라고 그렇게 표시가 됐어요. 기사에. 올 연말 론칭 첫 방송을 목표로 해서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 초기 단계다. 뭐 그렇게 예고됐어. 그럼 요게 뭐 올 연말이라면 12월 달이 되겠죠. 12월 달에 이제 방송을 해야 되는데 가왕쇼와 동시에 가기는 어려운 거예요. 가왕쇼를 매듭을 짓고 애초 계획이 지금 그런 거죠. 가왕쇼를 3개월 방송을 한다고 계획을 잡은 걸 보면은 가왕쇼 끝나고 뭐 한 몇 주 약간 텀을 두고 바로 현역 가왕 4로 넘어가는 그런 계획을 서희진 PD와 크레아 스튜디오가 세워놓은 건데 그게 뭐 뒤로 쫙 첫 녹화가 밀려가지고 12월 중순까지 뭐 가왕쇼가 가고 그러면 이런 계획이 다 어그러지는 게 되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할 리는 없다. 그래서 첫 녹화는 6월 23일은 아니지만 밀린다고 해봐야 며칠 상간 뒤로 밀릴 것이고 첫 방송도 애초에 계획됐다고 알려진 7월 말 혹은 뒤로 좀 밀려봐야 8월 초 정도 상간에서 티빙에서 첫 방송, 첫 스트리밍, 첫 공개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게 또 그렇게 돼야 되는 이유가 요게 이제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그 야외 무대에서 게릴라 콘서트를 하는 거잖아요. 한여름 정말 찌는 듯한 더위에 계곡, 산, 또 해변도 분명히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원한 풍경을 배경으로 해서 가수들이 이 경연을 펼치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 시즌을 넘겨버리면 안 돼요. 여름 시즌 3개월 동안에 쫙 티빙에서 공개를 하고 인기몰이를 하려는 계획이기 때문에 예, 요 녹화 일정이라든가 첫 방송 일정이 완전히 뭐 몇 주 뒤로 밀려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비공개로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뭐 여러분들 중에는 서혜진 PD에 대해서 좀 얄밉다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서혜진 PD는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리고 좀 뭐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건 아닙니다. 서효진 PD 진짜 방송가에서 완전히 퇴출됐으면 좋겠다. 망했으면 좋겠다. 댓글로 그런 거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이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뭐 가령 뒤에 비녀서양 이야기도 하겠습니다만은, 비녀서양 현역강 3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많이 당했죠. 뭐 그거에 대해서는 각자 의견이 다 있으시겠지만, 비녀서양 팬분들은 서혜진 PD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실 수가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다른 가수들도 각종 경연에서 여러 가지 심사 논란, 제작 진행 방식의 논란, 그게 사실은 총괄 기획과 총괄 제작을 총책임하는 서혜진 PD가, 서혜진 대표가 다 감당해야 될 목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판이 쏟아지고 그런 게 계속해서 매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사실 서혜진 PD에 대한 안티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점점 많아진 것은 사실이에요. 제가 보기에도. 그러면 이번에 MBN하고도 완전히 갈라선 것 같은데 아예 이참에 그냥 서혜진 PD 안 보게 되는 거 아니냐? 또 그렇게 될지도 모릅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서혜진 PD가 그렇게 쉽게 방송가에서 사라질 사람은 아니다. 서혜진 PD 한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요즘의 방송가 흐름을 보면 그렇다라는 말씀을 예전역에 전 드렸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듣기 좋은 자기한테 말을 들으시면서 서혜진 PD 망할 수 있는데 왜 자꾸 김백도 씨는 편드는 거요? 뭐 서혜진 PD 뭐 팬이요? 뭐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거듭 말씀드리면 제가 서혜진 PD나 크레아 스튜디오 편들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 제가 점심밥 먹고 입가심으로 10을 자일리톨껌 한 통 받은 적이 없습니다. 뭐하러 제가 그 사람들을, 서혜진 PD를 편을 들겠어요? 단지 저는 저의 어떤 평론가적인 시선에서, 객관적인 시선에서 이 방송가가 움직이는 거대한 흐름을 봤을 때 서혜진 PD는 망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제 객관적인 판단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1, 2년 상간에는 몸값이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혜진 PD가 잘해서라기보다, 물론 본인이 잘한 부분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방송가의 구도가 그래요. 그 말씀을 예전부터 저는 드렸습니다. 비판을 감수하고. 왜냐? 여러분들한테 바른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통찰력을 제공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김백도는 단순히, 그렇죠, 무슨 흥미 유발을 하는 그런 방송이 아니죠. 예, 이 트로트판 연예계의 인사이트, 통찰력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는 그런 방송입니다. 제 말대로 됐습니까? 제 말대로 안 됐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지금까지. 무명전설하고가 아니라 MBN하고죠. MBN하고 갈라서고 TV조선하고도 또 뭐 떠나고. 그러면 이제 뭐 다들 맨날 여기저기 철새처럼 돌아다니는 PD 아니야? 저런 사람 데려다 쓰면 뭐해 하고 아무 데서도 입지를 안 할 것 같은데, 현실은 전혀 아니잖아요. SBS에서도 제의를 해가지고 밴드왕이라는 오디션 프로그램, 뭐 아마도 올해 안에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내년 초. 예, 밴드 오디션 프로그램을 SBS 그 지상파 방송사 채널에서 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죠. 또 티빙에서 또 손을 잡아가지고 가왕쇼라는 또 프로그램을 하고, 연말에는 티빙에서 할지 뭐 다른 데서 또 할지 모르겠습니다. 현역강 4를 또 론칭을 해요. 이 외에도 저는 다른 다양한 제안을, MBN하고 이제 갈라쓰셨으니까 우리하고 한번 해봅시다, 서 대표님 하는 제안을 저는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현이 안 돼서 그렇지. 왜 이렇게 서혜진 PD를 찾는 데가 많습니까? 얄미운데. 뭐 제가 얄밉다는 게 아니라 얄밉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왜 이렇게 서혜진 PD 인기는 유지가 되고 몸값은 계속 올라가고 같이 하자는 방송사는 줄을 잇는 겁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SBS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SBS가 서혜진 PD의 고향일 수 있고 여기서부터 PD 생활을 시작해서 명성을 얻은 건 맞는데, SBS 입장에서 서혜진 PD가 좋게 보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더 좋은 대우를 해준다고 해서 TV조선으로 가서 거기서 국장도 하고 본부장도 하고 거기서 대박을 터뜨린 서혜진 PD입니다. 아니, 우리하고 계속 같이 하면서 우리 SBS에서 미스 트로트하고 미스터 트로트하고 했으면 얼마나 좋아. SBS가 그 생각 안 했겠어요. 저 얄미운 서혜진 PD 우리 방송국에서 컸으면서. 사실 그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그런 SBS가 요번에 서혜진 PD하고 손잡고 밴드왕이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론칭을 해요. 얄미운 건 얄미운 거고 서혜진 PD와 손을 잡는 게 우리 방송사의 득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SBS가 그렇게 한 겁니다. SBS가 바보겠어? 똑똑한 사람이 좀 많겠습니까?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 티빙도 마찬가지고 SBS 티빙의 다른 방송사들 제안한 방송사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왜 그럼 이 얄밉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서혜진 PD의 몸값이 이렇게 올라가냐. 제가 최대한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JTBC가 지금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은 좀 과장된 거고 회사가 휘청휘청 한다는 건 여러분들 아시죠? 빚을 못 갚아가지고 우리 빚 못 갚습니다. 선포를 해버렸어요. 회생. 뭐 개인으로 치면 개인 회생 그 과정을 거치고 있고. 그리고 3대 중앙 일간지 중에 하나인 JTBC의 뒤를 든든히 받치고 있을 거라고 생각된 그렇죠. 중앙일보도 1차 부도 처리가 됐어요. 이 중앙이라는 거대한 언론 그룹이 지금 휘청휘청하고 있습니다. 야, 물론 종합편성사이긴 하지만 방송사도 망할 수 있구나 하는 걸 온 국민들이 처음으로 경험을 하는 그런, 물론 그전에도 뭐 예전에 저 어릴 때 JTBC 전이죠. TBS도 뭐 이렇게 통폐합되고 그랬지만 어쨌든 근시일 내에 돈이 없어서 쉽게 말해서 방송사가 망할 수가 있구나 하는 걸 온 국민이 지금 체험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여기 JTBC의 이 구성원들 기자부터 해서 그렇죠. 촬영하시는 분들 다 전문 직종에 준하는 자부심을 갖고 생활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지금 명예퇴직을 당할 구조조정으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JTBC만 힘드냐? 아니에요. 이 기사 한번 보십시오. 지상파 방송사 3사 종합편성 채널 포함해서 다 힘듭니다. 요 기사 보시면 작년에 지상파 3사 SBS, KBS, MBC 중에 흑자를 낸 데는 SBS밖에 없어요. 작년 1년 열심히 그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뉴스 보도하고 스포츠 중계 그 엄청나게 많은 인력들, 고급 인력들이 그렇게 해서 SBS에서 작년 1년에 또이 본전치기 빼고 플러스 순수익이 132억 원. 그 엄청나게 큰 회사 그 많은 인력들을 동원해서 그 수많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1년 동안 벌어들인 순수익이 132억 원이면 이거 절대 잘한 거 아닙니다. 근데 그래도 SBS가 1등이라는 얘기예요. 꼴등은 KBS, 2등은 MBC. 근데 꼴등하고 2등이 1등만 빼고는 다 적자예요. KBS는 작년 1년 열심히 그렇게 그 모든 고급 인력이 돈 벌었는데 1,000억 원 가까이 손해입니다. 996억 원. 야, 시청료 아니면 KBS는 벌써 망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1년 동안 1,000억 원 적자를 내는 방송사가 이거 존재할 수가 있어요. 이건 뭔가 문제가 있어도 저는 단단히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MBC도 마찬가지입니다. 300억 원 가까이 적자예요. 그 많은 고급 인력들이 프로그램 만들고 다 했는데 마이너스야. 적자. 손해봤어. 300억 원 가까이. 종합편성 채널들도 다 어렵습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지. 왜 그렇습니까? 유튜브, 넷플릭스가 다 갈라먹기 하니까 그래요. 유튜브에 얼마나 지금 이 광고가 이쪽으로 몰리는데 저 같은 유튜버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해서 돈 버는 그쪽으로 엄청 또 넷플릭스 OTT로 엄청 또 가죠. 옛날처럼 방송사가 독점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갈라먹기를 하니까 그만큼 수익이 줄어들어서 지금 지상파가 이런 현실, 종합편성 채널도 다 어렵고 그러니까 뭡니까? 확실하게 시청률을 올려줄 수 있는 능력이 되고 그런 콘텐츠 제작 능력이 되는 제작자들의 몸값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예, 드라마 잘 만드는 감독들 다 넷플릭스로 빠집니다. 요즘에 지상파에서 잘 안 해요. 예, 그리고 연예인들도 전부 다 유튜브 채널 하나씩 다 만들고 스포츠도 지금 예전 같지가 않죠. 월드컵 열기도 예전 같지가 않죠. 예능 프로그램도 웬만큼 해서 시청률을 올리기 1% 2% 올리기 어렵습니다. 트로트 거품이 많이 빠졌다고 하지만 지금도 연말에 오디션 프로그램 잘 만들면 그렇죠. 5%에서 10% 이상도 나옵니다. 이런 예능 프로그램 컨텐츠가 지금 없어요. 그걸 처음 시작해서
불꽃을 살리고 지금도 많은 그 제작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서혜진 PD고 그리고 크리아 스튜디오. 그러면 방송사들이 손 안 잡을 이유가 없어요. MBN에서 뭐 내쳤는지 서로 빠이빠이 했는지 모르지만 MBN하고 갈라섰다고 TV조선하고 그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당장 이렇게 현실로 나타나잖아요. 자, 저는 서혜진 PD가 서혜진 PD에 대해서 좋은 생각 갖고 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서혜진 PD 망해라 그렇게 까지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냥 객관적으로 볼 뿐입니다. 그리고 많은 김백도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몇 프로라고 제가 조사를 안 해서 모르지만 서혜진 PD 좀 망했으면 좋겠다. 다시는 방송국에서 그 사람이 제작한 방송 안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 압니다. 댓글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렇지만 현실은 그분들의 생각하고는 좀 다르게 간다. 그러면 그분들 중에는 물론 서혜진 PD하고 상관없는 가수를 응원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이 과왕쇼에 나오는 현역가왕 시즌1 탑7, 현역가왕 시즌2 탑7, 현역가왕 시즌3 정말 스피너프 프로그램이 없어져가지고 황망했던 이 탑7 이 많은 가수들의 팬덤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실 이분들 입장에서는 서혜진 PD가 어쨌든 얄밉든 어쨌든 가왕쇼 프로그램 잘 만들어서 우리 가수들이 흥하게 해주길 바라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 제가 그분들 입장도 대변할 의무가 있는 거죠. 유튜버니까. 그런 객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땐 서혜진 PD가 망하거나 아니면 가왕쇼라는 프로그램 또 연말에 론칭할 현역가왕4가 망하기는 어려운 방송사 흐름이다. 왜냐하면 서혜진 PD의 몸값이 더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내려가는 흐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감히 아무리 능력 있고 인기 있는 PD라도 일개 PD가 방송사와 대적을 해? 이거는 꿈도 꿀 수 없는 시대였지만 지금은 그게 어느 정도 말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TV조선, MBN, 서혜진 PD, 크리아 스튜디오가 아무리 규모 있는 외주 제작사라도 비교가 안 될 사이즈지만 사이즈 자체는 훨씬 작지만 능력 면에서 영향력 면에서 MBN이나 TV조선 같은 종합 편성 채널에 일개 PD라고 할 수 있는 서혜진 PD와 그가 세운 외주 제작사 프로덕션 크리아 스튜디오가 결코 밀릴 이유가 없는 그런 아주 새로운 시대가 지금 이미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MBN이나 TV조선의 미운털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방송사가 서혜진 PD를 나몰라라 혹은 터부시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 발에 발등이 떨어졌는데 서혜진 PD가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혹은 밴드왕이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해서 시청률 올려주면 우리가 좋은 거지. 지금 그런 거 따지게 생겼어? 우리 방송사 명운이 달렸는데?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혹자분들은 티빙에서 요번에 개인정보 유출됐으니까, 무려 1953만 명 유출 대단하네요. 역대 4번째 규모. 이거 티빙에서 해서 가왕쇼 잘 되겠냐 하지만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 기사 한번 보십시오. 내 정보는 공공재, 티빙 해킹 사태에도 이용자는 오히려 급증. 요 기사 좀 더 자세히 보시면 국내 온라인 동영상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고 겪었습니다. 엄청난 정보가 유출이 됐어요. 이용자의. 그런데 티빙에서 KBO 리그 프로야구 독점 중계를 여기만 가야 이제 프로야구 독점 생중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티빙을 못 끊습니다. 야구 팬들은 티빙을 봐야지만 하니까. 그래서 정보 유출이 됐다 고객들의. 그리고 나서 그 직후 6월 첫째 주 티빙 모바일을 쓰는 이용자 수가 그 직전 주에 비해서 오히려 20만 명이 늘었다는 거예요. 줄기는커녕. 자, 그러니까 이게 바람직한 현상이다 아니다. 저는 같이 판단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티빙에서 엄청난 고객들의 정보가 유출됐으니까 아마 대량 탈퇴 사태가 벌어질 거다. 그러니까 가왕쇼 제대로 되겠냐 티빙에서 하는데 그것과는 현실은 다르게 흘러가는 면이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자, 그러니까 결론은 서혜진 PD가 망하고 안 망하고는 요번에 가왕쇼 그리고 또 SBS 밴드왕이라는 오디션 프로그램 그리고 또 현역가왕 4 요 세 가지의 프로젝트 프로그램들을 성공시키느냐 아니면 셋 다 모조리 망하느냐 거기에 달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하지만 어쨌든 뭐 망할 가능성이 엄청 많다. 김백도가 봤을 땐 그렇게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흐름상의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객관적으로 드린 것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서혜진 PD 편들 마음 전혀 없습니다. 객관적인 인사이트 통찰력을 제공해드린 것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비nie서양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비nie서양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현역가왕 3에서의 아픔이 있었죠. 우리 비nie서양이나 비nie서양 팬분들은 정말 현역가왕 3 제작진 뭐 서혜진 PD 크레아 스튜디오가 될 텐데 정말 얄밉다. 어떤 분들은 괘씸하다. 어떻게 저럴 수 있냐. 뭐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비nie서양 팬분들은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다고 저는 이해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비nie서양 전격적으로 현역가왕3 전국 투어 콘서트에 지금 함께 참여를 하고 있죠. 뭐 차지연 씨라든가 바쁜 사람들 못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탑7 멤버가 아닌데도 비nie서양 계속해서 아주 피치 못할 스케줄이 아니라면 전국 투어 콘서트에 이렇게 멤버들과 함께하는 멋진 모습, 대인배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서혜진 PD 크레아 스튜디오에게 공헌을 해주고 있는데 당연히 가왕쇼에 비nie서양 출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 맞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 좀 흐리게 글자가 있는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당신의 한 표가 센터를 결정한다. 센터 중앙 자리를 놓고 가수들이 경쟁을 펼치는 이것도 일종의 어떤 경연 프로그램인 겁니다. 아마 실시간은 아니겠죠. 이제 티빙에 올라오니까 생방송은 아니지만 그 방송을 보고 예를 들면 며칠부터 며칠까지 투표해 주세요. 뭐 어떤 어플에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시청자들의 투표에 의해서 순위가 결정되는 그런 경연 성격의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가왕쇼라는 게. 여기에 비nie서양도 출연하는 거 아니냐? 출연할 것 같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비nie서양 공식 팬카페 오래전부터 가입이 되어 있거든요. 그 외에도 문제 다른 가수들 팬카페에도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응원하는 마음 플러스 취재를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수시로 가서 보는데 팬카페에 올라와 있는 글을 그대로 보여드리거나 그거 맥락 그대로 말씀드리는 건 제가 매너가 아닐 것 같아서 두루뭉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팬카페에 비nie서양 공식 팬카페 가왕쇼가 언급된 글들을 종합해서 본 결과 비nie서양의 가왕쇼 출연은 대단히 유력하다. 왜냐하면 제가 비nie서양 가왕쇼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속 시원하시겠지만 뭐 댓글로는 자유롭게 쓰십시오. 하지만 이제 이런 공적인 자리에선 완전히 언론사 발표가 나고 팩트가 확인된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어림짐작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유력하다는 표현을 쓰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제 개인적으로는 확신하는 부분이 있지만 뭐 제가 웬만해서 유력하다 이런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확정적인 분위기일 수 있다는 걸로 짐작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팬카페에 올라와 있는 글들을 종합해보면 거의 비nie서양이 가왕쇼에 출연하는 건 거의 뭐 유력하다. 확정적인 분위기인 것 같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사를 봐도 그 부분이 요 이제 가왕쇼에 대한 기사인데요. 여기 기사 보면은 티빙 가왕쇼 현역 가왕 시즌 1의 탑7들 박혜신 씨만 빼고 다 나오고 현역 가왕 시즌 2의 탑7들도 다 나오고 현역 가왕 시즌 3의 탑7들도 다 나옵니다. 그리고 현역 가왕 시리즈의 탑7들과 각 시즌의 탑7들과 현역 가왕 전체 시즌을 빛낸 정상급 가수들 탑7 안엔 못 들더라도 그 현역 가왕 전체를 빛낸 그리고 인기를 많이 얻은 다른 가수들도 함께 나온다라고 언질이 되어 있죠. 그러면 비nie서양이 안 나올 이유가 없죠. 그래서 저는 비nie서양이 좀 마음 같아서 한두 번 나오고 끝이 아니라 다른 탑7 가수들과 함께 계속해서 3개월 동안 좀 비nie서양이 매 회차 얼굴을 보이는 그런 좀 출연진으로서 딱 고정 멤버로 자리를 잡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비nie서양이 가왕쇼에 출연하는 건 거의 확정적인 분위기인 것 같다. 유력하다. 100% 확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건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기왕 비nie서양이 가왕쇼에 나온다면 정말 좋은 점수 받고 센터 자리를 딱
자리 잡는 그런 맹활약을 하는 비녀세의 모습을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